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책을 쓰고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연초잖아요. 근데 제가 연말에 여기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실 같이 쓰는 동료들하고 같이 오픈 스튜디오 전시를 불과 며칠 전에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좀 한숨을 돌리나 싶었었는데 이제 연초 되자마자 또 그 이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막 되게 시작이 돼가지고 꽤 바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몇 년도죠? 2019년도부터 그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메일 원고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주가 벌써 9번째 시즌 맞아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전문집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서 연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집 9번째 시즌 지금 현재 연재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전문집에 연재할 원고 쓰느라 밤샜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4월에 이제 차기작 이제 책 출간할 계획이 있어서 그거 원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2월에 그 사진전을 하게 돼서 그거 또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문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전문집이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슬아님이라고 그분께서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그 개인 구독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작가분들마다 뭐 조금씩 세부 사항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일단 한 달에 10편의 원고를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편이니까 한 3일에 하루를 이제 날짜를 정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가 3의 배수가 되는 날마다 글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쓴 원고를 3의 배수인 날마다 이메일로 발송을 드리면 그분들은 그 제가 보낸 글을 읽고 뭐 답장도 써주시고 뭐 그냥 답장 써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서 재밌게 읽으시고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뭐 그냥 자그마한 플랫폼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있을 사진전 사진전. 사진전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뭐 평소 작업하는 방식 언제부터 뭔가 찍게 됐는지랑 이런 것들. 그 2월에는 그 해방촌의 갤러리 TYA라고 있어요. 이제 그 대한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거기에 지난해 한 가을쯤에 그 전시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2인으로 콜렉티브 팀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전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2월달에 2인 콜렉티브 사진전을 하는데 글쎄요 그 갑자기 뇌가 멈췄는데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네네네. 결과물로 전시를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카메라들이 다 필름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작업을 할 때 가능한 필름 포맷으로 작업을 하는 걸 고집하고 있고요.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중형 포맷 다른 110mm 필름 다루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숙련이 안 돼서 뭐 전시에 건다거나 할 결과물은 아직 이 카메라를 통해서는 찍지 못했고 근데 다만 아직 연습 중인 카메라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기계식이라서 뭐 건전지나 전기의 힘을 하나도 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수도인 카메라. 뭐 초점, 뭐 노출, 뭐 필름 감고 하는 모든 작업이 제 손에서 이루어지는 카메라이고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반수동이랄까요? 그래서 노출을 얘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노출이 부족하다 혹은 노출이 많다, 빛이 너무 많다라는 신호를 이 건전지 통해서 알려줘가지고 뭐랄까 이 카메라보다는 손이 조금 덜 들어가는 카메라라서 뭐 얘는 조금 더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요. 얘는 조금 더 정교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하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찍은 필름들을 직접 암실에서 현상하고 인화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인데, 이전까지도 저는 디지털 카메라 아니고 필름 카메라를 주고 사용해 왔으니까 나는 이 필름 포맷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실 작업을 직접 해보니까 이 암실 작업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필름 포맷을 다룬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스캐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이거든요. 필름을 찍어서 디지털 스캔을 한 뒤에 그걸 인화하고 프린트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또 디지털의 개입이 들어가잖아요. 뭐 요즘에는 기술도 너무 좋아서 결과물도 훌륭하고 하지만 이 암실에서 직접 작업을 해보면 이 뭐랄까요, 이 필름을 암실에서 직접 뽑아서 탱크에 감고 그 용액을 부어서 현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현상한 필름을 가지고 이제 일일이 수동으로 인화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의 눈, 그러니까 이 작업자의 그 직감이 엄청나게 크게 개입이 되거든요. 뭐 기계가 대신 해주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 작업자의 감각이 오로지 그냥 이 인화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을 노출시키는 그 0.1초 단위로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되게 뭐랄까 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디지털 스캔 혹은 그 업체에 맡길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암실에서 직접 작업을 해본 뒤로는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제가 느껴보고 나서는 뭐 그냥 이 사진이란 매체를 다루는 저의 어떤 태도 자체가 되게 뭐랄까 진지해졌다고나 할까요? 조금 이 암실 작업 이후로는 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항상 어디 외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들인데, 이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펜이에요. 볼펜. 볼펜하고 자그마한 수첩인데, 뭐 이거 꼭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실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문득 드는 그 생각들이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보통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렇게 문득 떠올랐던 생각들이 그냥 금방 잊혀져 버리거든요. 너무 금세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왠지 안 까먹을 것 같다. 이거는 적지 않아도 기억할 것만 같다라는 것들도 대부분은 다 까먹어 버리 마련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이 메모를 해둬야만 그때 떠올랐던 생각들을 글을 쓰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꼭 가지고 다니는 볼펜과 수첩이에요. 그렇고 이제 책 3권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거는 제 첫 번째 출간했던 산문집이고 우울보다 낭만이 길을이라는 책이에요. 제 첫 책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나요? 이거는 그냥 되게 뭐랄까 뭐 소소하게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게 썼기 때문에 되게 그냥 편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뭐랄까 저의 그냥 정말 멋부리지 않은 산문? 멋부리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듯이 적은 책이기 때문에 책이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 출간했던 책이고 뭐 제가 책을 쓴 경험은 이거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부족한 점도 제 눈엔 보여요. 너무너무 보여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인 걸 어쩌겠어요. 처음인 걸 어쩌겠어. 그래서
그래서 그 모자람마저 그냥 저 스스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자람마저 저한테는 하나의 애증으로서 저한테는 되게 그쵸? 첫 책이니까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되게 소중한 책이에요. 이제 제가 나머지 두 가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영혼의 시선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작업을 글과 사진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글쓰기의 교과서 같은 책.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분이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저이기도 한데,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은 어떤 글쓰기에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제 글쓰기의 교과서라고 소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을 쓰는 기술적인 그런 얘기보다도 이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혹은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지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추 저쪽을 봐라, 혹은 저기로 한번 가봐라, 이왕이면 이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살며시 권유하는 책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나침반처럼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필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매번 그냥 글 쓰는 작업을 해가면서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한 번씩 꼭 꺼내서 다시 읽어보는 책이고요. 그리고 영혼의 시선은 반대로, 이게 글쓰기의 교과서였다면 이거는 제 사진 작업의 교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작업을 하면서 되게 스스로 또 회의감이 맞닥뜨렸을 때 꼭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 성경책 읽듯이 되게 이 두 가지 책 모두 길을 읽었을 때 찾아서 읽어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그래 나 이분들이 계셨지, 이분들이 나를 막 지켜줄 거야, 뭐 거의 그러다시피 되게 저한테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들이라서 입니다. 또 그건 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보통 글 쓰는 작업할 때는 저도 물론 저기 있는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원고를 쓸 때도 그렇고 원고 쓰는 이외에 작업을 할 때도 보통 컴퓨터로 하는데, 이제 저도 때때로 이걸 꼭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한 문장이 힘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컨대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글이 시작되는 첫 문장, 혹은 글을 끝맺는 마지막 문장, 이런 문장들은 다른 어떤 중간에 들어가는 문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좀 스스로 조금 더 제일 나은 단어를 골라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힘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딱 느껴지는 그런 구석들이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고민할 때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이런 컴퓨터로 원고 작업을 하고 또 문장을 수정하다 보면 그게 수정하고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그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이 워드 프로그램 상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꺾고 이걸 찍으면 잉크가 선명하게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첨삭의 흔적이 남는 거죠. 이렇게 썼고 지웠다, 이렇게 썼고 지웠다, 이렇게 썼고 지웠다 해서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서 어떤 문장으로 끝이 났는지 흔적이 종이 따라 쭉 잉크가 찍혀 있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실제 하는 활자를 감각해가면서 고민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워드로 작업한 글보다는 조금 더 힘을 갖는 것 같아서 그런 필요가 느껴질 때마다 얘를 꺼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보면 되게 무겁고 번거로워요. 뭐 사용법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되게 고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그 결과가 때로는 꽤 괜찮아서 애용하는
타자기입니다. 그 밑에 보이는 스툴도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이거 안 그래도 이 만능 드라이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뭐 사실 글쓰기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런 목공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보고, 아니, 남들이 한 좋은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아, 나도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라는 의욕이 번져서 이렇게 실제로 작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목공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이 그렇게 전문적이고 막 좋진 않아요. 미숙한 점 너무 많고,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업실 혹은 제 집에서 필요한 가구들이 생긴다고 하면 뭐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인데, 그때 이 작고 컴팩트한 이 드라이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거 진짜 만능이에요. 그냥 어디 조그만 해가지고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막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만 충전해두면. 그래서 이걸로 여기 있는 거 다 만들었다고 봐도 작지만 강한 드라이버 다. 기타는 이게 제가 생일 때 누나랑 매형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 해서 받았던 건데, 펜더예요. 펜더라고 하면 기타 치는 분들께서는 거의 1, 2등으로 치는 브랜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더 중에서도 일본에서 만든 거라서 그렇게까지 주류인 기타는 아니긴 한데, 일단 색깔이 예쁩니다. 저 기타 고를 때 색깔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딱 제가 들고 있었을 때 일단 제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어떤 소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디자인만 봐서 고른 기타인데, 뭐 네, 좋은 음악 준비를 네, 해놓는 과정.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음악을 막 듣다 보면, 너무 좋은 음악을 듣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연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다 보면 진짜로 해야 되겠는 어떤 용기가 솟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 왜 안 하고 있지? 해야겠다. 기타 사자, 연습하자 해서 구입했고, 그 뒤로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지만 뭐 실력이 좋진 않은.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되게 실력이 좋진 않아도 진짜 집요하게 연습하면 연주하고 싶은 곡 연주할 수 있거든요. 막 너무 테크닉적으로 어렵지 않은 곡이라면. 이렇게 해서 뭐 한 반년에 한 곡 정도 연습해서 이제 연주를 쫙 하다 보면 되게 어떤 희열이 있어요. 희열. 만약에 뭐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쵸. 어쨌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뭐 글을 쓰던 사진을 찍던, 일단 저 스스로는 무조건 그 행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고 싶고요. 그 행위에 매료되어 있는 내 모습, 내 스스로의 내 모습에 되게 도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싶어요. 저는 가능한 오래 뭐 80살이 되든 죽기 전까지 매료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삶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저 혼자 막 도취되어 있는 거면 사실 어떤 예술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도취되어 있고 내가 하는 행위들에 내가 너무너무 매료되어 있고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어떤 인상에서 그치는 거는 예술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책을 쓰고 하다 보면 내가 쓴 글이 독자로 하여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사진 이런 전시를 할 때 사진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나의 어떤 예술들이 그런 걸 느꼈을 때 되게 그래, 내가 이런 게 하고 싶었던 거지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더 많은 분들께 기능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저는 어떤 기능을 하는 예술을 찾아가는 거, 내가 예술이란 장르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 그게 저한테 되게 멀리 두고 보는 목표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